안 돼? 자, 오늘 배우는 수열입니다. 수열. 수열은 말 그대로 뭐야?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하진 않고요. 뭐가 있어야 수열이라고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 아무렇게나 쓴 거를 몇 번째 찾으라 그러면은 안 되지. 못 찾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리수의 뒤에 나열된 숫자 같은 걸 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갖춰야 된다? 규칙을 갖춰야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서 배우는 거겠죠. 규칙을 갖추지 못하면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몇 번째를 찾아내고 막 이러면 돼. 자, 이와 같이 3, 6, 9, 12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의 배수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나열된 수들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러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3, 6, 9, 12, 15 이렇게 가겠네.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야. 이럴 때 항으로 부른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를 첫 번째 항을 첫째 항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여기를 A, B, C, D, E, F, G 하면은 한계가 있잖아. 그죠? 몇 개 못할 거 아니야.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넘버링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A의 첫 번째, 그래서 A1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두 번째, 그래서 A2 이렇게, 얘는 세 번째, 그래서 A3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A를 표현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뭘 찾을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되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열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잖아. 이건 자연수잖아. 그죠? 1을 넣는다, 2를 넣는다, 3을 넣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쭉 가면은 X번째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렇잖아. 3, 6, 9, 12, 15 가고 있어. X번째에 누가 있어? 3X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라고 얘기하면은 함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넘버링 붙였다 그랬잖아. 그죠? 몇 번째 순서가 있냐 이렇게 했으니까 넘버링이니까 넘버링에서 N 따와가지고 N번째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아니라 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N은 자연수겠죠. 그래서 N번째가 되니까 이 N번째는 3N이 되고요. 3N은 요 A로 표현하면 A의 N이라는 얘기죠. A의 N. 맞아요? 그래서 AN이 그럼 뭐가 되었어요? 3N이 되었죠? 그래서 N번째 항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얘가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끝이잖아. 똑같아. 일반항이야. 그래서 AN을 3N이라고 표현하면 N이라고 표현하면 자, N에다 1 넣으면 3이 되죠. 이게 첫 번째야. 그죠? N에다 2 넣으면 6이 되죠. 이게 두 번째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해. 그럼 이 수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수열 뭘 배울까? 어떻게 수를 나열해야 좀 쉽겠어? 무슨 사칙연산 중에 어떤 게 좀 쉽지? 그래서 덧셈 좀 쉽죠. 그러니까 덧셈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으로 가는 거. 그러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봐봐. 이렇게 가면 얼마 더해? 3 더해. 이거 얼마 봐? 3 더해. 이거 얼마 더해? 3 더해. 그러니까 각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차이가 3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의 차이도 3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등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차이. 그래서 그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왜 공차일까? 얘가 축구를 좋아해서. 브라보. 죄송합니다. 커먼 디퍼런스 그래가지고 공통인 차이. 그러니까 각각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는 앞으로 디퍼런스에 따라서 G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응이 열렬할 줄 몰랐네요. 아니 더 웃긴 거는 이 열렬한 호응 중에 그 예서는 박수 치니까 같이 박수는 쳐. 표정을 안 내. 표정은 네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진짜요? 웃기려는 게 아니지. 이런 거는 웃기려고 다르게 했겠지.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깊은 뜻을 알아야죠. 자, 비겁한 수작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한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유한계겠죠. 무한수열이랑 개수가 무한계겠죠. 항의수는 이제 쭉 몇 개씩 적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의수를 센다는 거는 무한수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한수열 상태에서 항이 몇 개나 이런 식으로 세줘야겠죠. 자, 끝항입니다. 끝항은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하고요. 끝항이라고 하거나 마지막 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렇게 일반항에 대한 정의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1, A2 나타낸다는 걸 쌤이 얘기했고, 방금 얘기했던 수열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르고요. 공차는 앞으로 문자를 B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차 수열은 이러한 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쌤이 A1, A2 이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A2-A1이 항상 그 차이가 B가 공차가 된다는 거고요. 이 차이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A3를 써도 A3에서 A2를 빼도 이렇게 하나씩의 차이면 이렇게 빼도 항상 B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AN에서 AN-1을 빼도 그 차이는 B가 되는 거고요. N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AN 플러스 E 이렇게 돼서 AN을 빼도 B가 되겠죠. 이와 같이. 알겠습니까? 자, 퀴즈! 우찬아! 그러면 AN 빼기 AN-2 이랬어. 이런 뭐야? 그렇죠. 1이겠죠. 차이가 두 칸이 되면 뒤에 2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일 때는 이런 것들이 성립하니까 그냥 조금만 고민해 보면 돼. 아, 차이가 일정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고 그 규칙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렇게. 자,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그냥 그걸 A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A1은 보통 A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항은 첫째 항이 A야. 차이가 D로 공차가 D라고 합시다. 공차가 둘째 항을 A2로 쓸 게 아니라 A 플러스 D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럴 수가 아니야. 그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일반항 찾을 거야. 일반항. 자, 일반항. 처음에 일반항이라고 쓰고 나중에 일반항 안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일반항은 이제 보통 AN이라고 한다고요. AN은 어떻게 되었을까? 즉 n번째 항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다시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은 n번째는 수열 어떻게 돼? 이 타이밍에 나라고 이런 표정이었어. 이 타이밍이 놉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5는 6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더하기 n-1대로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그러면 적느냐 이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4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씩 가실까? 30까지가? 7, 10, 1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짠. 그러면 차나 공차가 얼마야? 3이네. 그죠? 공차가 3이야. 그러면은 AN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야. 4 플러스 n-1에 공차가 3이었으니까 3.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이가 3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생각해보면 얘는 결국에는 n의 입장에서는 1차식입니다. d n이 되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돼요. 이렇게. 여기만 생각하면 돼. 아,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구나 이거야. 그러면 AN은 이렇게 얘기도 돼요. AN은 공차가 3이니까 그냥 3n이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 4였잖아. 그죠? 그러면 1을 넣으면 4가 된다는 소리예요.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3 넣으면 10, 4 넣으면 14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 모르는 것 같은데 표정이 뭐지? 이 표정이야. 왜 저렇게 바로 구하지? 이런. 아닙니다. 이거 스케줄 금방 해요. 예를 들어서 동부부터 60까지니까 11, 17, 23 이렇게 간다고 하시죠. 그러면 D가 6이잖아. 첫째 항이 5잖아. 이거 두 개만 체크하면 끝이라니까. 그럼 A에는 뭐라고 해야 돼? 수빈아 뭐라고 해야 돼? 5. 자, 이런 망한 거예요. 6에 그렇죠. 6개 내려갔다고 바로.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첫 번째 항가 1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1이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적으면은 등차 수열 끝!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하지만 A 플러스 n-1D를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 풀 때 필요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과 똑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쓸 때에는 이와 같이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AN이 첫 번째 항이 A 플러스 n-1D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짜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열을 해줄게요. 등차 조항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중점의 성질에 성립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끝이야. 중점의 성질에 성립한다. 당연하겠죠.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 3개를 나뉘었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하면 한 가운데가 뭐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차이가 일정하다는 그 간격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점의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면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등차 중항 문제잖아 이러면 그냥 중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25쪽!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요. 제 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 공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 4항입니다. 그러면은 A4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 첫 번째 항이 뭐야? A1이 원하는 거야?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그래. A4라고 있잖아. A4는 첫째 항 더하기 n-1D입니다. 그죠? 그러면 4에서 1 빼야 되니까 3D라는 소리야.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여기가 얼마야? 11이잖아요. 마이너스 11. 그럼 넘어가게 되니까 3D가 뭐가 되고요? 9가 되겠죠. 그래서 D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미수 찾아갈 때에는 일반항 공식이 바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적으면서 꼭 외워야겠죠. AN이라고 하는 게 첫째 항 플러스 n-1 D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차가 D가 마이너스 3이네. 제 5항이 A5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얘가 뭐야? A 플러스 4D잖아. 4D. D인데 D가 뭐야?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되겠네. A는 6이겠죠. 그래서 답이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짜잔. 지우고. 자, 등차 수열이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성립할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A5니까 A5는 A 플러스 첫째 항 더하기 4D가 되겠죠. 이퀄 4 곱하기 가로치고 A3입니다. A3은 A 더하기 2D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2랑 A4. A2는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A4는 A 플러스 3D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6이래. 그러면 이 두 문제는 어떤 거지? 여기가 이렇게 풀어야 돼. 뭐죠? 연립방식 문제죠. 그죠? 연립방식으로 풀면 A랑 D가 나올 겁니다. A랑 D가 이렇게 나왔대요. 몇 번째 항을 구하라? 7번째 항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7번째 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항 마이너스 6 더하기 그 다음에 6D를 해줘야 되니까 D에다가 6 곱해야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고 3, 27이니까 6을 해서 답은 2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1항이 85고요. 45항이 127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는 거예요. 아까 똑같죠? 31항이잖아. 그럼 A 플러스 30D가 뭐가 되는 겁니다? 85가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45항이니까 44D가 뭐가 되는 겁니다? 127이 되는 거고요. 또 역시나 연립방정식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A는 마이너스 5랑 D가 3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 되는 거고 100항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100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99에 D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3, 9, 27, 3, 9, 27 이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295, 2. 그래서 29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175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75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항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요걸 가지고 일반항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오차나! 오차가 너무 분다. 그러면 수비니까 해볼까? 이거 가지고 일반항.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고요. 공차는 3입니다. 그러면 일반항 A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 네, 잠깐만. 네. 그렇게 해도 좋아요. 마이너스 5 그걸로 할까? 아, 그럼 마이너스 5. 다음이 그렇지. 공식으로 할까? 마이너스 1, D,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아까처럼 하면 어떻게 한다고? D부터 얘기하면 3에 쓴다고 그냥. 첫정이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8. 됐나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얼마라고? 175는 175. 그럼 8이 넘기고 3으로 나누면 n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민차는 뭔가 있지? 민차 슬슬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자, 등차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차, 공차가 뭐야? 아니야. 공차가 뭐야? 아니야. 공차가 뭐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3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3이고요. 첫째 항이 10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일반항 뭐야? 마이너스 3n. 그렇죠. 플러스 103 이러면 되죠. 오, 그러네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100이 되니까 맞습니다. 됐습니까? 첫째 항이 10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요겁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수가 된대. 수연아. 0보다 작다.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03이 되고 n은 3분의 103이 되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그럼 두 개 더해가지고 뭐지? 4인가? 두 개 더해서 6 만들면 되나? 그럼 위에가 105인가? 105면은 3, 3, 9, 3, 5, 15, 35번째 항이겠네요. 그래서 35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얘가 34점 얼마래? 나만 산수는 좀 특이하게 하나? 어떻게 산수했냐면 어차피 이거보다 크니까 이거에 이 번째에 자연수 찾아야 되잖아. 그죠? 3의 변수의 특징이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변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더했을 때 4란 말이야. 2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2를 더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알아듣고 있죠? 굳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돼. 저희는 선수 특이한다고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리켜야 되니까. 오호! 부차는 얼마씩 커지니? 6. 그럼 D가 6이라는 얘기네? D가 6. 그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0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항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연아 일반항 구해볼까? 이 방법이 좋아. 마이너스 52 플러스 무슨 소리예요? 그냥 n-1에 곱하기 6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첫째 항 더하기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n항으로 바로 얘기하고 싶으면 dn을 얘기하면 된다니까. 그럼 여기가 6이잖아. 뭐라고 얘기한다고 바로? 6, n 이렇게 얘기한다고. 첫째 항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돼. 이제. 그럼 뒤에 숫자를 얼마를 써야 돼?
첫째 항이 마이너스 52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2가 되려면 뒤에 숫자를 뭐라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얘가 빠르잖아. 얘가 빨리 구할 수 있긴 해. 알겠죠? 뒤에도 얘기한 다음에 뒤에 숫자 찾는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a 플러스 n-1d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뭐 하는 거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구하다. 이거보다 커져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6에 이렇게 해가지고 58. 6으로 나눠야 되니까 얘가 58이면 60이니까 10번째네. 답은 10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좀 풀고 가요. 풀어보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는 225쪽, 그 다음에 226쪽, 이제 5문제 있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5문제 다 풀고 갑시다. 일단 공치한 점을 좀 알고 가자. 그래야 뒤에 설명을 할게요. 진짜 내일도 수원이죠. 내일도 수업이 그럼 수원 숙제를 내일 해와야 되는 거죠. 어딜까지 해야겠지. 그럼 화요일날 토요일 라고 원장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어? 저 못 믿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야겠더라. 여기에서 이게 수원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 연결되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걱정되는 게 화요일 날 숙제는 토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하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안 했겠다 싶었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해? 너 같으면 하겠니? 이런 표정이었어. 어디 푸는 거냐고? 아니 뭐 어떻게 푸는 거냐고? 잤니? 그러면 여기 225를 세우는 거야. 됐지? 여기 좋네. 다치기 많이 나네. 카톡 안 되냐? 나 계속 잤어. 오늘 운동 안 했어? 나 잤거든. 아니 연락을 했는데 같이 내가 네가 어제 연락 안 해. 맞추니까. 누가 연락했냐 안 했냐 라고 지금 지금 전쟁이 시작인가요? 아유. 어차피 이상한데 왜? 잘 올렸어. 무엇이세요? 내가? 아니요. 이거랑은 저희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늘? 어때요? 잘 되던가요?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7시에 나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나. 내가 제일 먼저 읽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나요?
아니 니네들끼리라도 뭉쳐먹으라는 얘기를 막 인간들아 진짜. 내가 나도 고기 종목 같은 거 많이 했다니까. 모임도 많이 했어. 근데 딱 한국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잖아. 20명에서 할 것 같으면 아니 10명에서 할 것 같으면 20명을 모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몇 명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어요. 저 6시에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막 나왔어 전화? 안 돼. 카톡 안 했거든요. 다시 잤어요. 아니 이거 카톡을요 내가 저희가 어제 보냈거든요. 그거를 답장도 안 보내고 단톡에는요 갑자기 돼지코 없는 펄럭을 한다고 보내고 대권 답장 안 하는 그거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 공약 알림 한 거예요. 근데 제 카톡 없어? 수빈이 카톡을 왜? 제가 보낸 지 한 시간 지났거든요. 한 시간 뒤에 단톡에서 얘 보내는 거예요. 띡한 게. 아 나는 단톡으로 답장한 거야? 아니 한 8시 반쯤 되면은 나 아직 아이폰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수면 모드 설정을 잘못했는데 못 풀고 있어. 알림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까지 알림이 안 가게 돼가지고.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굳이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진짜 못 쓰겠어요. 그럼 너 안드로이드를 못 쓰겠다고? LG 거 아 예. 새벽에 30%인데 전화기 꺼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바꿀 때는 이제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네. 넘어갔다는 얘기야. 네. 그럼 애들한테 많이 배워 이제 막 평상시 쓰고 있는 애들한테 배워야지 뭐. 나봐 배우기 싫으니까 그냥 항상 상관공 사잖아. 아니 일단은 그게 너무 불편해. 뭐야? 아니 그 뒤로 가면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폰은 뒤로 못 가요. 아니 제가 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표시가 해서 있어요. 이거? 네, 표시가 있고 표시가 있고. 아 그래? 네. 이거 다른데. 뒤로 가면 표시가 그 뒤로 가면 표시 이렇게 눌러야 되나 이렇게? 네. 그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위에 이제 그 거꾸로 된 표시 오고 X나 아니면 그 창에 이렇게 누르는 맞아요. 창을 미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 전환이잖아. 다른 앱으로의 전환이잖아.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차를 밀어도 옆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밀면은 내가 그 전에 클릭해놨던 게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뉴스 창이야. 네. 뉴스를 보고 싶어 뉴스 클릭했어. 네. 다시금 그 전 창으로 띄우고 싶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네, 된다. 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이게 편한데 왜 그러면은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하면은 다른 앱으로 넘어가요. 그 전 앱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뒤로 가기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안에서 뒤로 가지는데. 근데 아이폰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할 때 훨씬 좋아요. 왜요? 삼성은 사진을 찍으면 괜찮거든. 최근 카메라는. 근데 영상은 아니야. 사진 됐어요? 화질은 안 좋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사진 화질만 좋게 만들어. 내일까지 수 어느 정도? 내일 수 어느 정도? 오늘 어차피 다 하고 갈 거 아니야? 오늘 어차피 나머지 주제 다 하고 갈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근데 영화관이 됐어요. 가는데요? 해볼게요. 너무 콜라 까먹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는 그거 해봐야지. 이거 아니고 오늘 등차 수혈을 배웠고 해가지고. 하연이랑 채빈이 누구예요? 어? 하연이랑 채빈이 하연이랑 채빈이는 뭐 해보냐고? 거기 맞춰서 그냥 쭉 하겠지. 어차피 조합까지 했잖아. 너 진도 끝났잖아. 그지? 진도 끝났으니까 걔네들 이제 앞부분 돌아가가지고 복수 한번 할 거야. 알겠어? 수업을 할 테니까. 그동안 수원하는 사람 수원 하면 되죠. 그래도 좋은 질문이네요. 반이 다르니까. 진도 끝나서 그러면 진도 끝나서 수원을 하겠다는 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빨라져도 되겠지?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게 등차수율이 뭐다라고 하는 감을 잡았겠죠?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27쪽입니다.
자, 등차 수열 1, 5, 9, 13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지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얼마씩 커지죠? 4씩 커집니다. 그럼 D가 4고요. 그죠? 첫째 항 1이에요. 맞아요? 그럼 A는 구합시다. A는 D가 4라고 그랬죠? 4n 쓰라고.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빼기 3. 그럼 1 넣으면 1, 2 넣으면 5, 3 넣으면 2. 아,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구했습니다.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뭐보다 커진다고요? 100보다 커진다고요. 100보다 커다 끝. 그래서 A 구하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양수와 음수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양수면 0보다 크다. 음수면 0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는 100보다 커진다 그랬어요. 100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풀어봤으니까 뭐 첫째 항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바로 써도 알아듣겠죠? 반응 보소. 못 알아듣는다. 자, 요 사이에 두 수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 만드는데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18이 있어요. 그 다음에 9가 있어요. 요 사이에 두 수를 넣겠다. 짠, 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슨 수열 만든다? 등차 수열을 만든다.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너 넷째네. 이런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A4가 되는 거고요. A4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3B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9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누굴 구할 수 있다? 등차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에서 D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39로 주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여기 15가 되고요. 여기 12가 되겠죠. 39로 되니까 9 맞네? 넣은 수들을 차례로 구하세요. 답은 15와 12가 되겠습니다. 차례로라 그랬으니까 12, 15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차례로 구하시오. 차례로 구하라고 할 땐 반드시 순서대로 쓸 거. 알겠죠? 괜찮아요. 반드시 순서대로 써야만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해를 구한다 이런 거는 순서를 안 써도 되지. 근데 차례로는 아니야. 싹 버려버려야지. 아니면 이게 끈적이가 좀 잘 되는 게 있는데 뭉쳐가 집에 가져야지. 집에 칠판식이 있어요. 집안 칠판식 입고 되냐고요? 강의에 쓸 수 있는 웬만한 도구들은 다 있습니다. 왜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네. 연습을 생각하라. 연습해요 집에서? 아니 이제 한때 연습 많이 했었지. 자 봅시다. 세수. 아니 이게 생각보다 옆에서 써가지고 라인을 맞추는 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써줘요. 더 웃긴 거는 처음에 시다가 너희들 다 이거 느낄 거야. 이렇게 쓰면 그나마 쓸만한데 이렇게 쓰면 진짜 처음에 이렇게 되고요. 내려갈수록 이게 커집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힘이 빠져.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를 못해서 보잖아. 그러면 간격이 안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랬어요. 만들었습니다. 자, 세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잖아. 그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점의 성질을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이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끝에 것끼리 더하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 2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의 방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과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왔네. 그죠?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x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바꿀 줄 아니까.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아주 지루하시고요. 삼각 함수 했을 때에도 우리가 2차 방정식 가지고 근각의 관계 따지는 그런 문제들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각의 관계를 따지는 거는 수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삼각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든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계속 그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등차 수열처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첫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풀어봤더니 이렇게 적는 것보다 어떻게 적는 게 쉬우냐면 어차피 차이가 공차인 D로 일정하게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가운데를 A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이가 D여야 되니까 빼기 D 하면 되고요. 여기는 더하기 D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굳이 세 근을
B나? 3일. 그렇죠. 3개를 더하면 그냥 3A입니다. 얘는 3개를 더하면 B가 살아남잖아. 그죠? 근데 얘기를 3개를 더하면 B가 사라지고요. 3A가 됩니다. 그러면 3A가 된다는 얘기는 쫙 3개를 더하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보고. 수연아, 3개를 더했어. 이거 세근이 알파벳 gam마야. 3개를 더하면 얼마라고 해야 돼? 60 보면? 그렇죠. 3이라고 그랬죠.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맞아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해야 되죠. 요거를 모두 더했더니 3이더라. 이렇게 더해주니까 D는 사라지고 3A가 3이더라. 그래서 A가 1! 이렇게 A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A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B 1, 그 다음 1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봐봤던 여기가 숫자네. 이 자리는 두 분끼리의 곱의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6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 곱하면 1 마이너스 B.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B.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 하면 1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를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겠죠?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D는 여기 사라지고요. 여기 3이 되니까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D제곱은 9가 되니까 D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둘 다 될 수 있나? 둘 다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을 집어넣어볼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랑 1과 3을 집어넣었더니 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랑 1과 마이너스 1가 나옵니다. 어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세수의 구성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수의 구성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K값 구하는 거는 이 세 개를 곱해서 구할 거 아니야? 이 세 개의 곱이 마이너스 K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그걸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개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이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K여야 돼. 답은 8입니다. 8이네. 됐습니까? 이와 같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한번 남았으니까 분사표는 좀 여유가 있네요.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갈 수도 있겠어. 또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 주시면 되겠지. 227, 228 다 풀어보세요. 제품과 재질에 따라서 되게 잘 붙고 안 붙고가 있구나. 원장님 이런 게 안 불편할까? 안 떨어지나? 아, 다른 데로 써서네? 야, 나만 떨어지나? 이게 불편하면 바꿀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이 안 불편하신가? 그런 생각이 했죠. 아, 불편하구나.
없길래 잠깐 잠을 잘까 해서 잤는데 오전이 아니고 알람을 오후로 맞추는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뭔가 과하게 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 느낌 뭔지 알죠? 하긴 얼마 전에 나도 수업은 안 늦었는데 원래 예상보다 조금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내 알람 못 듣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더럽게 민감한 체질이라 소리나 빛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합니다. 잠을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잠을 모르겠지만 한 3시간, 4시간 자서는 웬만해서 깨요 그냥. 눈 번쩍 떠져요. 뭔가 일이 있으면. 근데 너무 피곤하게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 막 새가 지저귀면 안 되고 이 정도로 따뜻하면 안 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근데 뭔가 온도가 달라. 뭐지? 뭐가 잘못됐다라고 눈을 딱 뜨고 헤드폰을 딱 꽂더니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한 2시간 늦게 일어나더라고 내가. 뭐지? 내가 잘못한 싶어서 알람도 눌러봤어 이렇게. 그럼 알람도 맞춰져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울리자마자 이렇게 건드려버린 것 같아. 그냥 핸드폰. 덕분에 잘 됐죠? 꿀잠.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완전 이제 계획적인 거죠. 오전도 오는 사람 헷갈리가 없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더 자자. 어차피 시켜도 아니고. 질문 있으니까 질문? 질문이 아직 없으면 그럼 다음으로 하면 되겠어? 좋았어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9쪽입니다. 229쪽. 이제 이따가 앞에 거부터 따로 설명해 줄게. 자, 여기는 안 나옵니다. 교과과정이 없어요. 교과과정이 없으니까 문제만 한 문제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 교과과정은 없는데 문제 안 나오냐? 그러면 안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졸리세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조화수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된 수열의 일반화 뭐야?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가 배운 수열이 차이가 일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대로 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일정을 확인해야 되냐면 뒤집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냥 뒤집었더니 여기가 AN 대신에 A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집었으면 얘가 2가 되고요. 2분의 5가 되고요. 3이 되고요.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씩 커진다는 게 보여야지. 얼마씩 커지죠? 2분의 1씩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D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첫째 항이 2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 더하기 n-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AN이라 하지 않고 AN분의 1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뒤집어 역수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AN분의 1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D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N 이렇게 써주고 1을 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표정은 문제로 신기한 표정이 아닌데 뭔가 신기하고 발견한 표정인데 네가 아르키메 데스야? 자, 그러면 여기다 여기 우리는 AN을 구해야 됩니다. AN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등차수열로 확인하고 식 세운 다음에 다시 뒤집어주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뒤집을 때 이거 못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뒤집고 뒤집는다 이런 거 없어요. 분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뒤집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통분해 놓고 뒤집으라고 더하기 상태에서 뒤집으면 달라 그런 거다. 알고 있죠? 모르나? 모르는 거 아니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안다고 하자. 중학교 때도 자꾸 덧셈이나 뺄셈 상태에서 뒤집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조화중앙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무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거가 이제 부하수열이라는 얘기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 입장에서의 활용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응용 문제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긴 한데 그냥은 안 보여. 뒤집으면 등차 수열이 돼. 이런 얘기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이거? 아,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럼 이거 해보자 이제. 그러게. 이반항 도화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화수열이 돼 있는데 이대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뭐 한다고? 뒤집으면 되고 11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얼마를 더해야 6분의 1이 나옵니까? 그러면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4분의 1이 됩니까?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2니까 12분의 3이 돼가지고 4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12분의 1씩 커져가겠구나. 쭉 가서 AN이 아니라 뒤집었으니까 AN분의 1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일반항인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12분의 1씩 커지니까 12분의 1 뭐라는 거야? N이라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얼마 해줘야 되는데 1을 대입하면 첫째 항 오! 땡큐! 1 대입했더니 바로 12분의 1이야. 아 개꿀. 그럼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N분의 1이 12분의 N이니까 AN 구하세요 이러면은 뒤집기만 하면 되죠. 답은 N분의 12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정리되는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조화수열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등차 수열의 활용 문제로 가끔 어쩌다가 실수로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 안 풀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갑니다. 짜잔. 자, 등차 수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이 그 차이를 D라고 하면 A 플러스 D니까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D씩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일정한 차이를 이제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거고요. 공차는 영어 문자로 D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3D 이렇게 갈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쭉쭉쭉 가서 n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a 플러스 n-1d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첫째 항, 두 번째가 a 플러스 d야. 세 번째가 a 플러스 2d야. d를 더했으니까. 여기다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야. 맞아? 네 번째 항이 3d로 나오니까 n번째 항은 이게 n번째니까.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린 요거 알아봤잖아.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게 앞에서의 핵심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알아볼 거야? 등차 수열에 요것들을 모두 뭐 해? 더할 겁니다. 싸그리 다 더할 거야. 자, 그럼 싹 다 더해볼게요. 이걸 S라고 합시다. 더하는 거. 파 플러스 그래서 n번째까지 더했으니까 SN이라고 표현합시다. 짜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더해야 되지? 자, 1부터 10까지 합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지? 그처럼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55. 지금 바로 뭔가 1, 2, 3, 4, 5, 6, 7, 8, 9, 10 더해가지고 55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요. 1, 2 더하기 나야 돼요. 10까지. 그리고 반대로 나야 돼요. 이게 더해서 얼마지? 11인가? 11이고 다 11이네. 11이 몇 번 나와? 10번 나와. 그럼 110일 거 아니야. 두 번 적었으니까 1로 나오면 50. 맞아? 그럼 1부터 100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100일이 몇 번 나와? 100번 나와. 그러면 1100이 되겠죠? 1100을 2로 나누면 답이겠지? 그래서 505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쉽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실 요거 얘기는 뭐 예전에 이 가우스 행님이 초등학교 때 뭐 조금 그런가 봐. 좀 그래요. 맞아. 미국이나 유럽 쪽은 수학 가르칠 때
일반 사람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는 아주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고등학교에나 가서 할 거야. 인수분해를 고등학교나 가서 하고요. 함수 발음은 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합니다. 왜? 2차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2차 함수가 뭐냐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있다고 합시다. 2차죠? 그럼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숫자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10개 정도 막 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점을 탁 찍어가지고 자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되니까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해.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점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해. 요거 하면 끝이냐? 아니야. 그럼 자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해. 그러면은 점을 찍어서 하니까 요 2개 하면 어떻게 돼 있어? 2시간 지나 있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y는 이제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함수를 그냥 한 달을 배워. 2차 함수 요거만 하는 거야. 뭐 ax 그러니까 뭐냐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뭐 표준형이고 나면 여기까지 가지도 않는다니까. 이런 거 가져도 이렇게 한 세월이야.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겠어? 선생님 늘 강조하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게 문자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속 그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문자로 안 보인다니까?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요. 눈에 안 하더라도. 모든 함수가 그렇게 보이게끔 연습을 징그럽게 하고 간다고. 그런 얘기 무슨 말이야? 이런 게 빨리 보이는 학생들은 어떻겠어? 일주일 동안 수학 시간이 몸에 10월 뭐 아니 아는 거 저거 왜 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단점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기가 일기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천재라고 하는 양반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더해요? 이러면은 어차피 규칙이 있으니까 거꾸로 적으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적어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2 이렇게 더하기 여기도 a 플러스 그럼 여기서 적었으니까 얘는 n 마이너스 2 2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쭉 가가지고 더하기 마지막 항 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거꾸로 적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d씩 커져가면 여기서부터 d씩 작아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다는 거고요.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하면 2sn이 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n-1b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해도 똑같이 나오죠. 같은 놈이 나옵니다. 얘랑. 그죠? 그래서 이렇게 2a 플러스 n-1b라고 하는 놈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2a 플러스 n-1b가 나오죠. 자, 이거의 횟수가 몇 번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n개였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야? n개겠죠. n개를 똑같은 수를 더하게 되면 곱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n 곱하기 중괄호 치고 2a 플러스 n-1b가 됩니다. 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sn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sn은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차수의 합공식은 2분의 n 가로치고 2a 플러스 n-1b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냐 이러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을 이렇게 취급하면 좀 편하겠다는 거야. 그냥 요거를 마지막 항이니까 그냥 l로 적을게. 그러면 l 더하기 a는 뭐지? 그냥 a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어차피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l이 몇 번 나오니까 n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2sn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n 곱하기 a 더하기 l. 그래서 2로 나오면 싹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수열의 합을 알기 편하냐면 첫 번째 항과 끝항, 마지막 항, 그리고 항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등차수열의 합을 알기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은 이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거기에서 이 끝항이 일반항 an이기 때문에 a 플러스 n-1d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중괄호 치고 첫째 항을 2배 한 다음에 n-1d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좀 이거를 너무 달달달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게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등차수의 합이 끝이야. 이걸로 이제 다 문제 풀 겁니다. 알겠습니까? 끝은 아니에요 사실. 네, 조금 응용되는 사실이 있긴 한데 그건 이따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등차수의 합은 이와 같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34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풀러 갑시다. 자 이걸 열심히 이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러 가야죠. 자 첫째 항이 7이고요. 공차가 2, 등차수열 AN에 K항까지 K항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7이고요. 공차가 2니까 AN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차가 2입니다. 이렇게 공차가 얘기해봐.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7이야. AN 뭐야? 2N 플러스 5 잘했습니다. 그렇죠. DN 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7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고요. K항이 33이래. 그러면 2K가 더하기 5를 했을 때 K번째 항이 3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5가 넘어가니까 28이 되나? K는 28이니까 1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첫째 항 나와 있고 K항이니까 끝항 나와 있네 여기. 이게 33이라네. 첫째 항 나와 있고 첫째 항, 끝항, 개수까지 나와 있어.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끝항으로 이용하는 공식이 쉽습니다. 합이. 그러니까 합 S의 14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14라고 써주면 2분의 항의 개수 14 가로치고 첫째 항 7 더하기 끝항 33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40이 되고요. 1로 나누니까 20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280이 나오겠죠. 답은 280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처음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봐. 자 다음. 자 3항이 7이고요. 10항이 21인 등차수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항이 7이에요. 그러니까 A3이 7이야. 그죠? 그럼 A3은 A 플러스 2. 이게 7이야. 그러면 예서야 10항은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2B가 얼마다? 21. 두 개를 연립방정 형식으로 풀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1항부터 10항까지 합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10항이 얼마래? 21이래. 그러면 B는 필요 없겠네. 첫째 항만 알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A만 구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A만 구하러 가면 편한가? B를 구하봅시다. 자 빼주면 마이너스 7입니다. 좀 불편하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14. B는 2가 되고요. B가 2니까 첫째 항이 3이겠죠. 자, 확인. 3 들어가고 2 들어갔더니 맞네요. 그러니까 A는 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10번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가로치고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10번째 항은 20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24니까 2로 나눠가지고 12가 되고요. 답은 120입니다. 답은 120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다음과 같은 등차수열을 만들면 그 합은 마이너스 24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개 집어넣겠다고? 여기다가 n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기가 첫째 항이면 첫째 항이라고 A 먼저 쓸게요. 첫째 항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된다? 짜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내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요 안에 n개를 넣었어. 얘는 몇 번째 항일까? 뭐라고? n 플러스 1이라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숫자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8개 넣었습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얘는 몇 번째 항이죠?
넣었으면 하나에다가 8개 있고 그 다음이니까 아 이거 10번째라고 해야지. 10번째. 맞아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우찬아 여기 21이야. 이거 몇 번째 항이야? 그치 23번째 항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n을 집어넣을게요. 민채 몇 번째 항이야? 그렇죠.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바로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거야? 바로 n 더하기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개수가 n 더하기 2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얘는 라스트 항이 되죠. 얘는 첫 번째 항이 되고 얘는 라스트 항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 친구. 짜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고요. 라스트 항이고 항의 개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 합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2분의 항의 개수 바로치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자 그러면 n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이고 n 더하기 2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n은 6입니다. 짠 이렇게. 자 그래서 n은 6이니까 여기 n 6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공차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n이 6이었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면은 뭐라고요? 얘는 8번째 항이죠. 8번째 항이죠. 그럼 8번째 항이 4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뭐냐? 마이너스 10 더하기 8인가? 7d 7 곱하기 2가 얼마가 될까? 4가 됐습니다. 넘어가지고 d 구하니까 d는 2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몇 번째 항인지 그 d가 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의 한 문제만 잘 나오지 않고요. 등차 수열까지 같이 이용되는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문제 두개 풀어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남지는 앞으로 가보죠. 등차수열 문제로. 이렇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해.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수열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2, 4, 7, 11, 1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첫째 항이고요. 네 번째 항은 하나, 둘, 셋, 넷, 11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는 다 얼마씩 커져? 일정하게 커지지 않죠?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일정하게 커지는 거. 그럼 일정하게 커지는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 1, 4, 5, 7, 9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일정하게 얼마씩 커지지? 2씩 커지죠? 그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2씩 커져, 작아져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씩으로 가도 결국에 그거 공차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차가 2고요. 첫째 항이 1이죠. 됐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n번째 항이 뭐냐? 이제 1, 3, 5, 7, 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이 뭘 거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고 쭉 하면 이제 n번째가 뭐냐? n번째가 뭘까? 이렇게 해서 이 n번째를 알아내는 거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일반항. 됐나? 그리고 나서는 얘가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붙이면 너무 문자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넘버링 붙일 때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약속해 이런 거죠. 두 번째 항은 그럼 A2라고 약속해 이런 거겠죠. 그럼 여기는 A3이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 A? 그치? 그럼 n번째는 뭐라고 해야 돼? A?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AN이 이제 일반항이야. 됐어? 자 그럼 1, 4, 5, 7, 9는 다 각자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맞아? 그럼 2씩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10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가도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두 번째 항은 B씩 커진다고 하면 공차는 B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죠. 맞아? 그러면 n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되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첫째 항이 1이고요. 여기가 1이야. 그리고 D가 2니까 여기가 2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이걸 전개해서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n번 차이는 2 마이너스 1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a는 2n 마이너스 1로 나타내는 거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 뭡니까? 그럼 이제 이거 되겠죠. 항상 an이 첫째 항 더하기 항의 개수 빼기 1d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2, 7, 12, 17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얼마씩 가지고 있어? 그럼 D가 얼마? 공차가 원하되기죠. 그리고 첫째 항이 6죠. 그럼 AN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한다고? 첫째 항 플러스 n-1 쓰고 더하기 5 이렇게 구한다고. 됐어요? n-1D니까 이거 오니까. 이해했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눈 떠! 뭐야? 아니, 정리하라고. n의 입장에서. 아니, 아니 그냥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라고. 2 더하기 5n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산해야지 2랑 마이너스 5는. 5n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봐봐. 1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10, 3 넣으면 이거 똑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맞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일반항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더 빨리 접근할 수도 있어요. 봐봐.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 dn이라는 거야. n에 대한 이 개수가 d라는 얘가 d야. 맞아? 이게 공차랑 일정이 똑같잖아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7, 11, 15 이렇게 가는다고 합시다. 얼마씩 하죠? 그죠? 그러면 d가 얼마야? 4죠. 그럼 an 구하라 그러면 그냥 4n이라고 쓰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 나올 거 아니야. 덧셈이든 뺄셈이든. 첫째 항이 3이니까 1을 대입하면 3이 돼야 돼. 그럼 뒤에 숫자 뭐라고 써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1 넣으면 3, 2 넣으면 7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일 땐 빠른데 문제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인데 A3이 2A6과 같아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있어. 이런 건 이런 걸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꼭 알아야 돼. 그럼 A3은 뭐라고 얘기되냐면 첫째 항 더하기 2D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돼요? A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5D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똑같은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 공식도 알아야 되고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자, 질문 있는 사람?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235쪽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이 52가 되는 거고요. S로 표현하면 S 13이 50이고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S 20, 마이너스 60입니다. 자,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S에 30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갑시다. 자, 14번. 자, 합공식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3번째에다가 그죠? 2a 플러스 항의 개수 빼기 1d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12d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50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 해보자. 이거 2분의 수열되게 해볼까? S20이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그렇죠. 20이죠. 항의 개수니까. 바로 치고 첫째 항과 끝항으로 하면 안 돼. 끝항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끝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 항의 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공식을 써야 돼? 2a 플러스 n-1을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2a 플러스 n-1이잖아요. 그죠? n은 얼마였어? 이거 나와있잖아. 20이었잖아. 여기 뭐라고 해야 돼? 10 n-1 10 혹시 써놓고 갈까? SN이 아니 2분의 n 중괄호 치고 2a 플러스 n-1d라니까
요거라고 92. 자, 근데 얘는 뭐야? 20이잖아. 20 넣으라고. 자. 됐지? 19,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60.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풀어야 돼.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요거 둘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됐어? 연립방식 문제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을 랄랄랄라 풀었더니 A는 16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S39라고 하죠. S30을 2분의 수빈아! 불러. 30. 그렇죠. 2A. 다 구해놨는데 무슨 2A? 아 32 32. 마이너스 30 에이 잠시만 에이 아 29 곱하기 마이너스 2 에이 오! 네. 맞아요. 더하기 n-1 그러니까 25. 왜 당황하는데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90이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얘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은 문제를 내가 얘기해 볼게. 규칙이 있는 겁니다. S에 12, 어떤 A는 S에 22, B입니다. 이거 가지고 S에 30을 구하라. 이랬어요. 짜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까지는 아닐까? 바로까지는 아닐까? 10 숫자가. 그래도 여기 10이야. 이게 20이야. 얘 구해봐라. 이러면은 뭘까요? 뭘까? 자, 그러면 일단은 얘기해보자. 규칙. 등차수에 있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2D.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A 플러스 3D. 이게 많이 써야 돼. A 플러스 4, A 플러스 5. 일단은 여섯 개만 쓸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죠?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D입니다. 맞아? 그렇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야? 2A 플러스 5D.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지? 2A 플러스 9D인가? 맞아? 그러면 이렇게가 증가하려면 몇 개 했다는 얘기지? 몇 개 했어요? 플러스 4D 했나?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무슨 말이야? 두 개씩 묶어서 더하게 되더라도 무슨 수열이 유지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세 개씩 묶는다고 유지가 안 될까? 되겠다는 거죠. 자, 일정한 규칙이 있게끔 묶으면 등차 수열이 유지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일정한 규칙이 있게끔 묶으면 등차 수열이 뭐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이게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의 11번째 항부터 A의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가 될까? S22, 20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이 얼마가 됐다? 그래서 얼마겠어? 그렇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20이었으니까 이거 빼서 10이어야지. 10 더하기 10 해서 2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차수열의 성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21항부터 A의 30번째 항까지의 합도 뭐라는 거야? 여전히 10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얼마 커지면 돼? 10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도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40입니다. 짜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 이거니까 여기가 30이 되죠. 그럼 이제 좀 바뀌어요. 항상 똑같은 숫자가 아니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 유지된다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유지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이야. 도차는 얼마 커졌어? 20 커졌어. 여기도 얼마 커져야 돼? 20 커져야 돼. 그럼 얘는 뭐야? 50이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답이 뭘까? 도차는 답 뭐야? 그렇지.
봤어요. 90이가 되죠, 90. 응? 그러면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합이 50이라고. 알겠어? 근데 S30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낸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를 더하든 아니면 여기다가 50을 더하든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간이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알겠죠? 구간이 어떠면 일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자격해돼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비율이 일정해요. 즉 곱하기의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도 구간을 일정하게 정하면 무슨 수열이 유지된다? 등비수열이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간이 일정하면 그 수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수열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뭐가 중요하겠니? 잠깐 돌려주겠는데. 다음이에요. 자, 첫째 항이 7이고요. 등체 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래. 그럼 S3이 뭐랑 똑같다? 5항까지 합이니까 S5랑 똑같다. 이렇게. 근데 첫째 항이 7이래잖아. 그러면은 첫째 항이 7이니까 A1은 7이고. 자, 그럼 문제 풀러 갑시다. 자, S3을 표현해보세요. 이채야 표현해보자. 1분의 3. 자, 한번 더 적어둘까? 자, S는 1분의 4의 개수 주가로 치고 2A 플러스 n-1이라고. 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하는데 나만 외우고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도.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14. 그렇죠.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고요. 뭐랑? 2분의 5. 예상을 해볼까? 이거 계산하면 이제 뭐가 나와? D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D가 나오니까 D가 얼마냐? D 얼마야? 2야? 마이너스 2야? D 구했고요. 첫째 항 압니다. 그러면 일반항 알죠? A는 구해봅시다. D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한다면? 마이너스 2에 쓴다. 첫째 항이 7이죠. 1 대입하면 7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됐어요? 언제 처음으로 이 수열은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합 가지고만 블라블라 했어도 일반항 구하면 근데 9 넘기고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4.5보다 커야 되니까 5번째 항에서 뭐가 나온다?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냐? 이 1번은 사실 안 나옵니다. 문제는 바로 2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중요. 1번을 제외해야 중요해져요. 1번은 너무 징검다리 친절해. 문제가. 근데 친절하지 않아. 문제는 뭐야? 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이렇게 막 두 번을 주고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가장 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그래서 항의 몇 번째 항이냐? 항을 구하든 아니면 그 합을 구하든 둘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항이 최대가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합의 최대를 물어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합의 최대를 물어봤는데 점점 커지는 수열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점 커지는 수열은 계속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최대를 물어볼 수가 없지. 맞아?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니까 어디엔가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은 뭐야? 빼기가 발생하니까 점점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니까 첫째 항은 반드시 양수일 거고요. 첫째 항은 반드시 양수일 거고요. 공차는 음수일 거라는 거예요. 공차는 음수일 거라는 거예요. 공차가 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숫자가 양수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에선가 음수! 이렇게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음수를 더하는 순간 작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직전입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짜잔.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직전 항까지 합이 답이 되겠다. 이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합이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일반항이 양수가 되기 직전 항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음수가 되기 직전 항이에요. 이제 7절에서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랬어. 그죠? 부처는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됐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까 했는데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됐다고? 그 다섯 번째야. 다섯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5항이니까. 따라서 답은 뭐야? 제 4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니까 n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때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S4를 구하면 그게 답이겠죠. S4입니다. S4니까 D는 마이너스 2였죠. 자, 그러면 S4에 자 2분의 항의 개수 바로 치고 여기다 2배 14 더하기 4였으니까 3 거기다 여기니까 마이너스 6분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짠짠 해주니까 2가 되고요. 이렇게 짠짠 해주니까 8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으로 갑시다. 와서 들으면 안 되나? 어떻게? 거기서? 자,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236쪽입니다. 짜잔. 자, 20 이상 100 미만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느낌 왔어요. 자, 3의 배수 구해야 되고요. 3의 배수의 합 구해야 되고 5의 배수의 합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도 구해야 되지? 뭐도 구해야 될까? 그치, 15의 배수를 구해야 돼. 왜? 얘가 뭐 되니까? 얘가 뭐 되니까? 중고,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두로 뭐하고 더하고 이두로 이제 더한 거에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의 총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3의 배수. 그러면 여기 보면 20 이상이라 그랬잖아. 맞아? 20 이상의 첫 번째 3의 배수가 누굽니까? 21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7이 첫 번째 놈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갈 거야. 그 다음은 3 곱하기 8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게요. 자, 마지막 놈이 누구예요? 99입니다. 그러면 99는 3 곱하기 33인가? 왜 이렇게 고기로 쓰는지가 중요해. 바로 뭘 파악하려고? 개수 파악하려고. 여기 7이죠. 여기 33입니다.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라고 있는 거지? 우차를 몇 개요? 20. 와. 초대기로 가요. 17개야? 그렇죠. 뺀 다음에 이게 이어지면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하니까. 아니, 항상 자 1부터 8 몇 개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8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이로 갈 때는 빼면 7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까지 따질 때는 빼기 더하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26이 되고요. 27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27 항의 개수 가로치고 뭐 하면 돼? 얘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끝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 개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바로 3의 배수의 총합입니다. 어디서부터? 20부터 100까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3의 배수 총합을 찾을 때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편리하겠다. 근데 이제
첫째 한 패턴 찾을 때 여러분들 개수 가지고 고생하니까 개수는 곱으로 표현해서 찾자. 아시겠어요? 수연아 알겠어? 자 5의 배수입니다. 자 5의 배수 가볼까? 자 5의 배수는 누가 해볼까? 인진이가 해볼까? 처음 뭐야? 그렇지 5 곱하기 4로 시작해야지. 5 곱하기 5가 될 거고 이렇게 계속 갈 거야. 5 곱하기 어디서 끝나겠어? 어디서 끝나? 5 그렇지 19에서 끝나겠죠? 20이 못 되니까 그지? 100 미만이라고 했잖아. 15에 몇 좀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만 구하면 되겠네? 개수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면 15가 되니까 16개야 그죠? 그러면 2분의 16개 바로 치고 첫 번째 항 20 더하기 마지막 항 95가 95.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15의 배수. 자 여기서 해볼까요? 15의 배수는 15 곱하기 그렇죠. 15 곱하기 2부터 출발입니다. 출발! 가자! 마지막은 15 곱하기 2로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러면은 자, 항은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항의 개수가 몇 개? 5개. 합치고 첫째 항 30. 마지막 항 90.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두 개를 더한 후에 얘를 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뭐 어떻게 설명했는지 뭐 이렇게 막 어우야 오. 자 아무튼 저렇게 하면 좀 짜증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이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했니? 설마 1시 반이야? 자. 왜 시간이 부족하지? 왜일까?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데 좀 수열을 좀 잘 하고 나서 더 연습하면 좋은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차 수열 한 공씩 적어볼게요. SM 2분의 바로 2A 플러스 N 마이너스 어쨌든 첫째 항과 공차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합의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전개해 볼게요. 2분의 N 가로치고 2A 플러스 NB 마이너스 D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서 적을 거냐면 N의 입장에서 적을 겁니다. N의 입장에서 적어볼게요. 2분의 이렇게 하니까 N제곱이죠. D가 되고요. 그리고 N제곱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의 입장에서 적었으니까 요거는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고요? 얘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징이 있어. 누가 없어? 여기가 없어. 여기 뭐라고 부르죠? N의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상수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그 합의 형태가 즉 N 항의 개수의 입장으로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가 뭐라는 거야? 바로 N 제곱자리에서 뭘 알 수 있다? 공차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적어볼게요. 바꿔서 AN 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인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더하기 BN의 형태로 정리가 되면 이 수열은 반드시 등차 수열이고요. 반드시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인 이 자리에서 뭐가 결정되더라? 공차가 결정됩니다. A가 2분의 D랑 똑같아야 되니까 D가 결국에 2A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를 봅시다. 자,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 이와 같이 등차 수열이라고 설명되는데 안 해도 돼. 그냥 어쨌든 이와 같은 수열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해도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N의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뭐라고요? 바로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D가 뭐라는 거야? D가 구차는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2라는 거예요. D가 2예요. 첫째 항이 뭐라는 거야? 첫째 항이. 얘 써봤나요? 민치야 첫째 항 뭐야? 그렇죠. 이겠죠. 아 그럼 첫째 항 이거 합 아닌가요? 자 봐봐. 혼조합성 혼조합성이 아니고 혼조합성은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여기 첫째 항이 2, 4, 6 자 이게 가는 등차수열이 있어. 요것만 같이 볼게요. 자 더해보세요. 얼마야? 2야 2. 그죠?
두 번째 있으니까 다르지. 두 번째까지 더해보세요. 그러면 S2라고 하는 게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합의 공식이 있으면 여기다 1 대입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야? A1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은 2고요. 뭐야? D가 2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첫째 항이 2고 D가 2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요거 가지고 일반항 구하세요. 그럼 AN은 무슨 말이야? 2니까 2N 적어야죠. 근데 1 대입하면 첫째 항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란 얘기야 그냥. 개꿀. 그러면 A10 구하라 그랬죠? 10 대입하면 얼마? 20. 그러니까 요런 건 20이고요. D를 구하라 그랬죠? D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SN이라고 하는 게 이 사실에 의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암기합시다.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존재할 수 없다면 자, SN 3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수열도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얼마라고? 자, D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서 얼마야? 6이야. 첫째 항 얼마야? 그럼 첫째 항 얼마야? 그렇죠. 1 대입하면 첫째 항이라니까. S1이 A1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거 가죠. 일반항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까지. 6n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SN 보고 바로 AN을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암산으로 갑시다. SN이 있어요. SN이 자 2n 제곱 마이너스 4n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AN 구하러 갑시다. AN 짜잔. 공차 얼마입니까? 수열 얼마야? 이거 4n 쓰면 되겠죠, 그죠? 첫째 항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 마이너스 2. AN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알겠죠? 보자마자 AN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연습. 뭐든 그렇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그렇게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상수항이 있으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 항이 어긋나는 등차 수열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봐봐. SN이 있어요. 얘를 적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나는 거야. 맞아?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 SN-1 적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A의 n-1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겁니다. 이 둘을 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Sn-SN-1 되고요. 여기서는 다 사라져. 사라지고. 그래서 AN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단 여기 보면 n은 항에 이게 몇 번째 항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 1 대입하면 0번째 항 이런 거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따로 구하는 겁니다. 꼭 적어놔야 돼요. 첫째 항은 따로 간다. 적으세요. 자 쓰세요. 이거 써봐. 자 왜 이거 쓰라 그러냐면 이거는 그럼 선생님 등차 수열만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서 됩니다. 모든 수열에서 다 가는 거예요. 모든 수열에서 가능하니까 내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다. 근데 일반항 구하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아무 얘기 아니에요. 이 수열이 있어요. 수열 그냥 나열했어. 그죠? 수열 그냥 나열했어. 뺐더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모든 수열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수열. 뽀로댕. 모든 수열에서 이렇게 돼. 분기수열도 괜찮고 등차수열도 괜찮고 조화수열도 괜찮고 나중에 뭐 개차수열 이런 거 다 사라졌지만 개차수열도 괜찮고 분수열 괜찮고 분수열은 이렇게 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자에서 합의 첫 번째가 그냥 일반항의 첫 번째가 똑같아요. 그래서 따로 구해놨잖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첫째 따로 구한다고. 알겠어요? 첫째 따로 구한다. 따로 구하는 거는 결국 거기다 1을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니까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AN이 된다. 짠, 이렇게 빼주면. 됐나요? 자, n제곱에서 n제곱 빠지니까 컷 사라졌어요. 그죠? 마이너스 2n이 있으니까 빼기 하니까 2n이 남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현재로. 자, 그 다음에 3은 사라집니다. 빼기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빼주니까 역시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야. 즉 AN이 뭐라는 거야? 따라서 AN이 2n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얘는 뭐라고요? n이 2부터. 그럼 2부터 이게 성립하니까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되잖아. 첫 번째 항은 뭘 구하면 돼? 원래 주어진 식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게 항상 첫 번째 항입니다. 자,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지? 1 대입하면 3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이야. 근데 봐봐.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와? 4 나오죠.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어긋나 버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답을 적어야 됩니다. 첫째 항을 따로 적어야 돼. 알겠죠? 첫째 항을 따로 적는데 그 첫째 항은 누구에서 나온다? 주어진 식에서 나온다는 거야. 내가 구한 일반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적으면 이제 알 수 있죠. 첫째 항 A는 3이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항만 어긋나고요. 얘네들이 결국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첫째 항이 어긋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퀴즈. 첫째 항이 어긋났잖아.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수학하는 인간들은 이 수열도 그래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까? 항상 수학하는 놈들이 입장에서 안 했던 거죠. 수학하는 인간들이 이것도 등차 수열로 하자라고 인정했을까? 등차나 인정했겠어?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겠죠. 항상 인정하는 건 정의를 따르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을 나오는 걸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항부터가 일정한 규칙을 가졌을 때 등차, 일정한 규칙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붙인 거예요. 첫 장이 어긋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로 못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이 수학하는 놈들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뭘로 돌아가자는 거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읽어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의 입각해서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하잖아. 타원은 원이 아니라니까 수학 입장에서는 타원은 원이 아니야. 왜? 원의 정의가 그렇잖아. 일정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고서야 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문제만 남았죠? 그거 풀고 넘어가야죠. 자, 활용입니다. 자, 등차 수열 하면 활용이고요. 자, y는 x가 있고 y는 2x가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의 평행의 10개의 선분을 같은 가격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10개 그었대. 그랬더니 가장 짧은 건 1이고요. 가장 긴 선분이 10일 때 10개 모두 더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 여기 모르니까 K번째라고 생각해볼게요. K번째는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여기는 2K가 되고요. Y값이. 여기는 K가 돼요. Y값이. 그런데 얘는 요걸 지우고 요 길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구해봤더니 2K에서 K 빼면 그냥 K잖아 항상. 됐나요? 그럼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K가 1일 때에는 그냥 1이고요. K가 2일 때에는 그 길이가 2입니다. 3일 때에는 3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쫑쫑쫑. 여기 우리는 이 수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요. 그죠?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몇 번째까지 더하라고? 10개까지 더하래. 첫 번째가 1이래. 첫 번째 1이잖아. 마지막 10번째는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알겠어요? 굳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안 쓰더라도 1부터 10까지 합이구나. 그러니까 2분의 합의 개수, 처함과 끝함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부터 10까지 정도는 알고 있어. 그냥 도구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등차 수열을 각각 공차가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요렇게 생긴 수열의 첫째 항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자, 3으로
커져가는 애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8이 되고요.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이 되고요. 이렇게 가요. 얘는 뭐야? 플러스 50입니다. 자, 그리고 4로부터 30 커져가는 애들 적어볼까? 4로부터 30 플러스 7이 돼요. 그 다음에 10이 되고 그 다음에 13입니다. 자, 이 둘이 공통으로 하는 수열은 어떻게 될까?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야? 공통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 그리고 나서 얼마씩 커질까? 얘는 5의 배수로 커져야 되고 얘는 3의 배수로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둘의 공통은 5의 배수로 커져야 될까? 둘의 공통은 뭐의 배수로 커져야 돼요? 5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총 15의 배수로 커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숫자가 13이면 그 다음 만나는 숫자는 뭐가 된다는 거야? 28이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됐나? 헬로? 여보세요? 자, 듣고 있나요? 괜찮아? 듣고 있니?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막 하는 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잖아. 첫 번째 겹치는 거 찾아가지고 뭐에서 하냐면 자, 우리 기차가 있습니다. A라는 기차는 5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B라는 기차는 2시 10분부터 출발을 했는데 총 20분의 간격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기차들이 처음으로 같이 출발하는 것은 언제가 될까? 까먹었어. 당연히 까먹겠죠. 오래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썼다는 거야. 정말 표현들이다. 엄청 힘들어하고 졸려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일정하게 커지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차가 3이고 두 번째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첫 번째인 애에다가 2까지 곱했어. 그러면은 6씩 커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씩 작아져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공통은 얼마씩 커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5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해줘야 돼? 첫째 항이 1인 두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첫 번째 항은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A1도 1이고 B1도 1이잖아. 그런데 얘는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1을 더해주니까 결국 얘는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했을 때 C의 첫 번째 항은 뭐가 된다는 거야?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분의 10 항의 개수 바로 치고 초항 곱하기 2죠. 첫째 항이 3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6이 되겠죠. 그리고 10-1 D 이렇게 한 거겠죠. 답은 259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29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넘어가면 웬만해서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좀 하고 갑시다. 299번만 2분 줄까? 2분 동안 생각해보고 299번만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